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첼시와 아스널이 나란히 겪고 있는 9번의 저주가 유독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상 준비했는데요. 일단 루카쿠 쇼크. 루카쿠가 1년 만에 인테르 밀란으로 가면서 첼시의 9번이 또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800만 유로의 임대비에 완전히 헐값에 인테르로 돌아가게 된 상황인 거죠. 지난해 여름에 첼시가 인테르에서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1억 1,500만 유로라는 사실 기록적인 이적료를 투자했는데 첼시 구단 역대 그렇죠. 최고액이었죠. 첼시가 정말 돈이 많은 팀이고 돈을 많이 써온 팀으로서도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루카쿠는 원래도 첼시에 한번 있었던 선수인데 예.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조금 이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인테르로 가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첼시에서 등번호 9번을 달고 뛰었던 선수, 사실은 9번은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그 등번호인데 그렇죠. 다 이제 좋은 선수들이 그 등번호를 달았는데 인상에 남는 잘한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패러디 포스터를 보면은 첼시 9번의 저주에 루카쿠가 제일 앞에 있고 예. 그 외에 이제 모라타, 토레스, 케즈만, 이과인, 예. 파레카오, 이제 블라루즈하고 스이드웰은 공격수는 아니지만 예. 등번호 9번을 달았던 선수들인데요. 9번만 유독 부진을 했어요. 이 중에서도 좀 가장 또 인상이 남는 선수는 토레스죠. 이게 그러니까 그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하셀바잉크라고 첼시 역대에 손꼽히는 공격수가 있었죠. 예. 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하고 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로만이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영입을 했던 게 케즈만이었죠. 예. 등번호 9번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PSV 에인토벤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또 박지성 선수라도 함께 뛰었기 때문에 국내에도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 선수예요. 그 반니스텔루이의 뒤를 잇는 에레디비지의 득점 기계였는데요. 와가지고 이제 공식 대회 41경기에 뛰면서 7골. 그래서 경기당 득점이 0.17골. 그리고 이거 프리미어리그로 놓고 봐도 25경기 4골.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래 PSV 아인토벤에서 호마리우도 나왔고 호나우두도 나왔고 반니스텔리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에인토벤 공격수는 미코스는 그랬죠. 근데 이제 헤즈만이 재참사를 벌이면서 그 뒤부터 이제 에레디비지에서 잘한 선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2005-06 시즌에 크레스포를 또 데려왔었거든요. 사실 바티스타의 후계자로 불리면서 아르헨티나 대표 골잡이고 또 이탈리아 무대에서 엄청난 골 결정력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은 공식 대회 4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3골, 경기당 0.31골. 물론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크레스포는 선전한 편에 속해요. 하지만 크레스포의 명성과 비교하면은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었죠. 참고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0경기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만에 또 크레스포도 떠나게 됐죠. 밀란으로 임대를 가게 됐었죠. 결국엔 이제 좀 낮은 리그에서 핫한 선수를 데려왔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리그에서 잘한 선수를 도리어 이때는 세리아가 더 유명세가 있었던 리그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도 더 좋았던 세리아였기 때문에 크레스포의 실패까지 좀 충격이었는데요. 근데 그 뒤로도 잘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6-07 시즌에는 블라루즈를 스페이스인 블라루즈한테 9번을 뜬금 9번. 왜냐면 9번에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레스포가 떠나가 임대를 갔기 때문에 선수가 없어서 9번을 줬는데요. 초반에 좋았어요. 초반에 반짝을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하고의 경기에서 호나우지뉴를 꽁꽁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호나우지뉴, 안 그래도 별명이 악어 막 이랬었어요, 블라루즈가. 호나우지뉴를 잡아먹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체했는지, 외계인 먹고 체했는지, 그 다음 경기들부터 완전히 부진하고 또 부상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망했었었죠. 그때 이제 아마도 본인의 인생 경기를 하고 나서 모든 걸 이제 쏟아냈다. 원래 그러니까 함부르크에서 반부이텐과 블라루즈 콤비가 최고의 센터백 콤비로 불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풀백에서도 뛰고 막 이랬었다가 결국은 부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블라루즈도 한 시즌 만에 나가리 되고요. 계속 한 시즌 만에 나가리 된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레딩에서 나름 반짝반짝이었던 시드웰을 영입을 하게 됐었죠. 이 선수가 사실 설기현 선수가 레딩에서 뛸 때 정말 중앙 미드필더로서 가장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쳐갖고 한국 축구 팬들도 잘 아는 선수인데 첼시로 결국 갔는데 첼시에서는 역시 기대에 못 미쳤죠. 솔직히 말하면 시드웰은 저는 실수한 영입이었다라고 봐요. 애초에 그러니까 첼시가 그때 안 그래도 중원이 정말 강했던 시기였잖아요. 애쉬양이라던가 마케렐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램파드가 일단 중심에 있고 근데 특히
특히나 첼시의 키를 잡고 있는 선수는 램파드인데 시드웰은 램파드와 매우 비슷한 선수였거든요. 침투해서 골 많이 넣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램파드 절대 넘지 못하는데 와가지고 공식 대회 25경기 뛰어가지고 원래 레딩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였거든요. 닥투전이었고 거의 뭐 풀경기를 뛰던 선수인데. 근데 한 골에 그치면서 경기당 0.04골. 그리고 뭐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15경기에서 1도움. 예, 정말 뭐 왜 영입했는지 알 수 없는 왜 샀냐라는 뭐 얘기가 나올 정도밖에 안 된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망주에게도 9번 한번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시즌 만의 나가리예요. 현재까지 계속 한 시즌 만의 나가리인데 프랑코 디산토를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안 그래도 크레스포의 후계자로 불리던 그렇죠. 새로운 이제 스타다. 이제 어린 선수를 우리가 사보겠다. 데려왔죠. 크레스포의 후계자를 영입을 했는데 망했죠. 일단 근데 이 선수는 너무 어렸을 때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첼시에서 자리 잡기도 힘들었는데 어쨌건 간에 공식대회 16경기 무득점. 게다가 9번을 줬으니까 기대를 줬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 9번이 결국 공석이 됩니다. 9번이 공석이 됐다가 2011년 1월 그것도 이적시장 데드라인에 헬기 타고 다다다다다다 토레스가 등장을 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은 정말 그 제토라인 가동하면서 많은 팬을 또 국내에도 이 금발 휘날리는 토레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게 세계의 이적에 꼽힐 정도의 충격적인 이적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토레스 같은 경우도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뛰면서 공식 대회 172경기 45골로 경기당 0.26골을 넣었죠, 경기당. 경기당으로 따지면 크레스포보다 안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물론 수치상으로는 뭐 45골이나 넣었으니까 뭐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전에 뭐 일시불로 갚았다라는 뭐 그런 골도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골 없었어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임팩트를 남겼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사실 토레스는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 원래 수술을 해서 그 월드컵을 안 뛰었어야 되는데 월드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수술을 미뤘다가 완전 이게 폼이 날아간 뭐 그런 상태이긴 했어도 그리고 몰랐다. 그나마 토레스가 어쨌건 간에 챔피언스리그 아까 얘기하셨죠? 컵대회에서 그나마 좀 해서 저 정도 골 넣은 거였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요 110경기 출전해가지고요 20골. 토레스 20골 선 넘었죠. 그것도 110경기 한 시즌에 20골 넣는 선수인데 결국엔 이제 토레스도 망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제 아틀레티코의 이제 아이돌이었던 토레스에 이어 또 다른 아틀레티코의 아이돌이 되었던 이 팔카오. 팔카오가 거의 기억이 안 남아요. 그거 한 시즌 동안은 9번 없이 뛰었어요. 한 시즌은 9번 없이 하다가 2015-16 시즌에 팔카오를 데려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때 팔카오는 하락세였어요. 그렇죠. 이미 메뉴에서 이제 실패를 했었고. 하락세인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공식 대회 12경기 1골. 뭐 거의 왜 영입했나 이거도. 뭘 노린 건가. 경기당 0.08골. 하지만 이제 라리가에서 또 활약했던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를 놓지 않고 모라타가 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 1년간은 9번 없이 했다가 2017-18 시즌에 모라타를 데려왔었는데요. 모라타 초반 반짝했었죠. 초반 반짝하면서 이제 공식대회 48경기 15골을 넣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초반 반짝 이후로는 망했었죠. 하지만 본인은 좀 고질적인 허리 부상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고 나중에 토로하긴 했지만 뭐 어찌됐건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레알에서도 뛰었었고 뭐 유벤투스에서도 굉장히 잘했고 뭔가 검증됐던 스페인의 국대 골잡이였는데 이거는 좀 선 넘었다. 이 기록은 아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자 또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을 보여줬던 곤살로 이가인을 데려왔죠. 그러니까 2018-19 시즌에 이가인을 영입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가인 같은 경우도 뭐 공식 대회 19경기 출전하면서 5골에 그쳤었죠. 그러니까 이가인도 물론 유벤투스에서 이제 서서히 하락세에 타긴 했어요. 그 나폴리에서 완전히 정점 찍고 그때 이제 세리에A 역대 최다골 단일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었죠. 하지만 유벤투스에서 서서히 득점이 이제 내려오고 있을 때 데려왔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영입하자마자 또 보내버렸죠. 사실 이게 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좀 힘든 일이고 게다가 이름값 있는 많은 선수들 아무리 하락세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기록이 안 좋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이제 검증된 외국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대했던 타미 에이브라함에게
9번을 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브람을 그 자체 유스에서 예. 키워냈었는데요. 데뷔 시즌은 좋았어요. 데뷔 시즌에는 첫 시즌은 2자릿수 골 넣으면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완전히 망했었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공식 대회 79경기 출전해가지고 30골을 넣었었고요. 그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56경기 21골. 그래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에이브람이 가장 선녀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 기록을 본다면 다 각종 기록을 봐서 괜찮고 전술적인 영향력이라든지 팀에 미쳤던 그 기여도라든지 뭐 그리고 골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뛰어줬으니까 뭔가 예. 몸에 문제는 없었으니까 에이브럼이 그나마 9번답게 뛰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2년차 때는 조금 한계를 드러내긴 네. 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워낙 또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네, 그래서 로마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로마 가서 지금은 다시 잘하고 있죠. 네, 어찌됐거나 현재로서는 에이브럼은 그나마 이 9번들 중에서는 가장 나았었다. 하지만 네. 이제 그 뒤로 온 9번이 루카쿠다. 예, 그 루카쿠가 이제 26경기 8골을 예,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록했는데요. 참고로 제가 그 케즈만 때부터 루카쿠 때까지의 이 선수들의 프리미어 리그 기록을 제가 다 합산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컵 대회는 아무래도 조금 누락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도움까지 해가지고 다 했는데요. 총 338경기에 나와가지고요. 80골 40도움. 아, 이렇게 한 선수의 기록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꽤 긴 기간 동안 그렇죠. 아주 실망스러운 거의 10년이잖아요. 예. 10년 동안 9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9번이 누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첼시의 9번의 저주를 보면 이제 역대 이렇게 많은 그 9번 선수들이 있었고 네. 다 뭐 이제 로마니 부임한 이후의 선수들 중에는 잘한 선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하셀바잉크 있었죠. 예. 바로 그 전에 크리스 서튼 있었죠. 그 전에 이제 비알리 있었죠. 마크 슈테인도 나름 골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죠. 뭐 카스카리노도 있었죠.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저주가 없었는데 이제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저주가 생겼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다음 시즌에 9번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라임 스털링이 온다면, 비어있는 9번을 달 수도 있는 선수가 아닐까. 네. 저는 근데 스털링한테 9번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선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네, 뭐 시샤이송이 올 수도 있고,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9번 공석으로 하죠. 공석으로? 예. 공석으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9번의 저주를 깨기를 바라는 마음이 첼시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9번의 저주는 사실 첼시가 아니라 원래 아스널이 원조죠. 아닌가요? 원조 맛집이죠. 예. 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첼시는 2004년부터 시작된 9번의 네. 저주잖아요.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출범부터 시작됐다고 네. 봐도 무방해요. 아니 물론 프리미어리그 첫 시작하고 1992, 93 시즌부터 1994, 95 시즌까지 예. 앨런 스미스라는 그 아스날의 전설적인 공격수 있어요. 그 맨유 리즈 시절 아니에요? 다른 스미스 친구 그 활동하고 있죠. 방송에서 많이. 아스날의 저거 있잖아. 피버 피치의 그 보링 아스날. 그때 이제 그 앨런 스미스 골로 리버풀을 극적으로 꺾고 역대급 그 막판 역전 우승을 일궈냈을 때 그때 골 넣은 선수가 앨런 스미스거든요. 근데 앨런 스미스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1992, 93 시즌부터 1994, 95 시즌까지 9번을 다는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시기엔 이미 나이가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하락세였거든요. 하락세였다 보니까 이 세 시즌 동안 7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8골 8도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만 놓고 보면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아무리 전설이건 간에 그냥 프리미어 리그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아쉬운 9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뭐 앨런 스미스는 전설이니까 뭐 논외로 치더라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폴 머슨. 요새 또 많이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폴 머슨도 원래 뭐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도 뛰고 하던 선수였는데, 1995, 96 시즌부터 1996, 97 시즌까지 앨런 스미스가 떠나면서 이제 9번을 물려받았었거든요. 그 전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2시즌 동안 70경기 11골 6도움에 그쳤어요. 9번 달자마자. 이게 그러니까 이 시기에 폴머스는 불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매우 심했고요. 도박 중독까지 있었어요. 이때가 옛날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철저하게 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벵거 부임했을 때 유명하잖아요. 아스날 선수들 다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술 못 마시게 하고 막 그랬었다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들스브로 떠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의 기대주였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말 천재성을 보여줬던 아넬카를 데려왔는데요. 아넬카는 솔직히 말하면 그 2시즌 동안 뛰면서 1997, 98, 1998, 99 2시즌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특히 두 번째 시즌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영플레이어에 뽑히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2시즌 도합 61경기 23골 11도움을 올렸어요. 근데 첫 시즌이
아직 데뷔 시즌이고 예. 그것도 파리 생제르맹 유스에서 넘어왔었기 예. 때문에 거의 프로 데뷔 시즌인데 6골 6도움이면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 시즌은 2자릿수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때는 아넬카의 평가가 앙리보다 더 위였어요. 그렇죠. 최고의 천재라고 프랑스에서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은 불화가 있었고요. 아넬카는 항상 이 선수가 그가 전임맨의 전형이었잖아요. 가는 구단마다 불화가 있었던 선수였고요. 예, 그래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 이적했었죠. 네, 뭐 사실은 이제 이 선수는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불화 때문에 아쉽게 좀 조로했다. 아스날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이적을 메울 수 있는 초특급 스타, 프랑스 월드컵의 영웅, 크로아티아 4강 신화의 주인공, 득점왕 했잖아요, 또 월드컵에서. 다보르 수케를 데려왔습니다. 예, 그냥 레알 마드리드에 아넬카를 보내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케를 데려왔던 거였죠. 하지만 수케르 같은 경우는 이때 부상이 좀 있었고요. 실력 저하도 발생한 나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경기 8골 1도움에 그쳤죠. 예, 사실 명성에 비교한다면, 기대치에 비교한다면 드디어 본격적인 9번의 저주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수케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에버튼에서 영건으로 유명했던 그 루니 이전에 영건으로 유명했던 프랜시스 제퍼스. 아, 제퍼스. 예, 박스 안의 여우. 예, 역시 9번의 저주의 최정점에 했던 선수. 그렇죠, 예. 제퍼스를 영입해가지고 2001-02 시즌과 2002-03 시즌까지 썼었는데요. 제퍼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2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 2도움에 그치면서 아스날 역대 최악의 먹튀를 뽑을 때 항상 뽑히죠. 그렇죠. 1위로. 제퍼스나 이름만 보면 축구를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수준의 부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퍼스가 떠났습니다. 이제 다음 9번은 그래도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레이스 2004년 1월에 영입을 했었죠. 세비야의 진주로 불리던 레이스를 영입해가지고 그때 뭐 무패 우승도 하고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레이스도 데뷔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어쨌건 간에 2004년 1월부터 2005-06 시즌까지 뛰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기간에 6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6골 23도움. 그러니까 도움은 상당히 괜찮은 수치를 올렸죠. 문제는 향수병. 역시 세비야 선수 향수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고 징징댔죠. 그래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됐었고, 그리고 그 레이스가 첫 시즌 반짝했던 거 치고 다음부터는 좀 아쉽긴 했어요. 그것도 게리 네빌한테 살인 태클 한번 당하고 나서 위축됐어요. 위축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조금만 강하게 부딪히면은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그건 저는 향수병의 근간에는 그것도 있지 않았나. 그렇죠. 사실 향수병보다는 프리미어리그 너무 거칠어서 못 뛰겠다. 나 그냥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아니, 근데 향수병도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세비야 선수들이 유난히 그래요. 워낙 안달루시아가 좋아서. 그러니까요. 어찌됐거나 레이스도 뭐 경기력 자체가 뭐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번이라는 등번호에 걸맞는 활약까지는 안 됐고. 그리고 레이스가 어쨌건 간에 나름 구단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옵션까지 포함하면은 역대 최고 이적료로 영입을 한 선수인데 그 기대치는 충족시키진 못했던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레이스가 떠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 스페인에서 잘했던 선수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바꾼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 선수도 세비야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를 갔었는데 레이스를 이제 레알 마드리드 보내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밥티스타를 임대로 영입을 해왔었거든요. 뭐 선수도 세비야에서 정말 골을 많이 넣으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죠.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살짝 아쉽긴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임대로 데려왔는데 24경기 3골 3도움에 그쳤고요. 근데 컵대회는 잘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망했었잖아요. 특히 그 챔피언스 리그 16강 PSV 에인토벤하고의 경기에서 완전히 삽질해가지고 결정적인 득점 찬스 계속 날리고 그 알렉스한테 꽁꽁 묶이고 막 이러면서 삽질하다가 결국은 그 16강에서 조기 탈락하게 하는, 그것도 상대가 PSV면은 충분히 아스날이 올라갔어야 되는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몽을 선사했었잖아요. 어찌되거나 이제 칼린컵에서는 많은 골을 넣으면서 하나에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밥티스타가 세비야 시절에 정말 짐승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잘했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까지 갈 정도로도 브라질 국대로도 잘했지만 아스날에서는 이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 임대 복귀하고 그러고 거기서도 망하다가 말라가 가게 됐었죠. 그래서 말라가에서 살짝 또 잘했었다가 그 이후로는 커리어를 알기 힘든 선수가 됐죠. 알 수 없게 된 선수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두를 영입을 했었죠. 2007년에 이제 두두라고 샤크타르에서 득점 머신으로,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귀화시키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화해서 대표로도 뛰었고 또 이제 심각한 부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활약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 그 큰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전 제 기억은 그때 그 느린 화면으로 막 보여줬잖아요. 네. 그 부상해서 발목이 이렇게 되는 예. 거.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안 보여주는 게 그때부터 아닌가. 그때 그러니까 복합골절에 십자인대 파열에 다 일어났었죠. 발목이 정말 덜렁덜렁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영에 걸렸었는데 그때 쇼크로스였죠. 스토크시티. 그래서 이제 그 선수는 그 뒤로는 이제 기량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3시즌 동안 3시즌이었는데도 총 출전수가 41경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특히 2008-09 시즌은 아예 한 경기도 출전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6골 13도움에 그쳤죠. 네, 사실은 부상의 악몽이 컸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수가 아스날의 9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간의 공백기는 있었어요. 1년간 9번 없이 가다가 결국 박주영 선수를 그것도 하이제킹으로 막판에 릴로 가려는 선수를 데려왔었죠. 원래 릴과 메디컬 테스트까지 다 이제 하고 이제 예약기가 다 끝났는데 전화 한 통, 뭐 벵거 감독의 전화 한 통에 벵거가 부르면 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스날로 갔고, 사실 박지성 선수가 이미 맨유에서 잘하고 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아스날에 뭐 지금 9번의 저주가 있긴 하지만 9번이다. 이거는 한국 팬들 정말 그래?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운도 없긴 했어요. 왜냐면은 반페르시가 이전까지는 항상 시즌 반페르시였거든요. 그렇죠. 항상 부상 때문에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공격수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즌에는 풀페르시가 갑자기 돼가지고 그래서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올 기회도 없긴 했는데 칼링컵에서 이제 가마차기 멋진 골을 넣으면서 골든전 아니었나요? 그래서 괜찮나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너무 부진했고 실제 벵거 감독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경기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다라고. 실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선발 출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중요한 경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경기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일본의 전력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뭐 임대 가게 되고 셀타비고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때 결국은 프리미어리그 기준은 한 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 한 경기 출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교체로 나갔는데 박지성 선수랑 이제 맞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의미 삼아서 그냥 좀 뛰어보낸 약간 벵거 감독이 온정을 베푼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미 없는 출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9번의 저주에서 빠질 수 없는 선수고 사실 최근에도 박주영 선수가 많이 거론이 돼요. 아스날 역대 최악의 영입으로 거론이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아쉬웠고 그 박주영 선수의 9번을 물려받은 선수는 누군가요? 바로 포돌스키였거든요. 2012-13 시즌부터 2014-15 시즌까지 3시즌 동안 뛰었는데 데뷔 시즌은 좋았어요. 데뷔 시즌에 2자릿수 골 넣었거든요. 물론 뭐 이 선수가 막 볼을 끌고 가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경기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많진 않았지만 특유의 그 강력한 오바이킥으로 첫 시즌은 2자릿수 골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문제는 데뷔 시즌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 망했다는 거죠. 독일 대표 선수로서도 꾸준히 활약을 했고 기대치가 있었던 선수인데 아스널의 9번을 달고는 뭐 별로 인상적인 커리어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새 시즌 도합 6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9골 14도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 라리가에서 또 뜨거운 득점을 보였던 루카스 페레스를 영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한 시즌 동안은 일단 9번 없이 또 둘렸었다가 데포티보에서 뛰었던 이제 루카스 페레스를 영입했는데 망했죠. 그냥 망했죠. 라리가의 거의 뭐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시 라리가에 가서는 좀 나쁘지 않게 하다가 점점 하향세를 그리고 이제 그때 아스날 가기 직전 시즌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남겼고요. 그 뒤로는 11경기 한 골에 그쳤거든요. 그 뒤로 온 선수가 이제 가장 최근까지 9번을 달았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라카제트.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7-18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5시즌 동안 아스날 9번을 달았고 솔직히 말하면 아스날 커리어만 놓고 보면 가장 성공한 9번이고요. 지난 시즌 이전까지는 아스날 9번의 저주를 깼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5시즌 도합 기록만 놓고 보면요. 158경기 54골 30도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 기록이고 라카제트가 뭐 해줬던 것도 꽤 있으니까 뭐 9번의 저주라고까지 할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죠. 4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넣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 있는 기간 동안은 도리어 제수보다 더 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수랑 같은 기간 동안에 놓고 보면은 라카제트가 더 골이 많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문제는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 일단 필드골이 한 골밖에 없고 페널티킥으로 3골 총 4골을 넣었고요. 막판에는 또 은케티한테 주전 경기도 밀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인터뷰에서 입을 털었죠. 역시 아넬카의 후계자 주장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이 그게 있거든요. 아스날의 9번의 저주가 있고요. 또 주장의 저주가 있어요. 아, 그렇죠. 미스터 아스날로 불리던 토니 아담스 이후에 주장 완장을 차면은 팀을 떠나거나 비에이라라던가 이제 앙리, 세스크 쭉 이어졌죠. 반페일시까지 쭉 이어지면서 팀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부상 후 고생하거나, 그러니까 아르테타 주장 완장 차니까 부상 후 고생했었죠. 메르테 자커 주장 완장 차자마자 장기 부상 후 한 경기 FA컵 결승전, 그래도 우승 선사하긴 했지만은 한 경기 뛰고 끝났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주장일 때 도리어 주장 완장을 못 차고 부주장일 때 주장 완장을 오래 찼어요. 아르테타도 그랬었고, 그렇죠. 아르테타가 주장이 선임이 되니까 부상 후 빠져가지고 메르테 자커가 주장 완장 찼었고, 메르테 자커가 주장 되고 나니까 코시엘리가 도리어 부상 후 빠지니까 코시엘리가 주장했었고, 그리고 코시엘리 이거 벗은 사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들이 뭔가 주장답지 못했다. 게다가 이제 주장이 되고 나서 주장이면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다른 팀에 오퍼가 있는데 가고 싶다고 막 하고. 라카제트는 저는 9번의 저주는 깼는데 주장의 저주까지 끼니까 저주가 두 개가 겹치니까 그래서 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시즌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9번,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돌아봤을 때 9번이라는 등번호에 걸맞은 선수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음 시즌은 제주스가 와서 9번을 달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주스는 왜냐면 맨시티에서도 9번을 달았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고 뭐 이제 그 역할을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스가 이 9번의 저주를 깰 수 있는 선수가 될지 아직 오피셜은 안 났지만 거피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2023 시즌 제주스의 활약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아스날 같은 경우는 9번 선수들의 역대 기록을 놓고 보면요. 프리미어리그요. 613경기 153골입니다. 꽤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한데요. 613경기인데요? 최소 3분의 1은 넣어야죠. 이 대부분의 골 누가 넣은 건가요? 이 대부분의 골은 라카제트가 어쨌건 간에 3분의 1을 넣었습니다, 혼자서.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그 수많은 선수들이 나머지 뭐 이제 한 100골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스날 9번 망했는데 제주스가 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스날 팬들 제주스가 저주를 깨길 기대할 것 같은데 일단 제주스의 오피셜이 나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준TV를 통해서 다양한 프리미어리그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